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의 부장, 사장들만 반대하더라도 4분의 3 이상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의 권력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내부에서 학생회를 감시하는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언론감사부 폐지와 이제 대의원회 인원 관련돼서 이 대의원회에서 주관하는 약간 청문회 비슷한 개념의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4분의 3이라는 수치를 잡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 경선이 된다면 각 학급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 어떤 퍼센테이지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새로 논의를 할 예정이었고요. 이제 사실 국회를 모방해서 만든 기구다 보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정족수 이제 3분의 1만 찬성이 되면 이제 그런 관련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새롭게 변경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회를 감시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감시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감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들어가야지 마이크 볼륨. 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계열질문 기호 2번 후보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율부 제목 폐지에 관련한 공약입니다. 규율부 제목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기숙사 수칙, 규칙 준수와 질서 및 태도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서에는 기숙사 반입 금지 품목을 앞서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부족하였고 규율부 정부의 본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대 효과란에 온건한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보충하여 설명하십시오. 네, 규율부 정호 폐지에 관해서 이제 온건한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제가 공약서에 써놓았습니다. 제가 규율부 정호를 폐지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규율부 정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학생들의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두 번째는 이거는 기수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대로 심화시키는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오히려 이런 막무가내로 빼주면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심을 사서 효과가 더 없을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규율부 정호를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건한 방법으로 이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을 빼는 가장 학교 행정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라면을 먹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라면에 관한 것들을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이거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이런 것들에 대한 라면이 얼마나 이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것들을 온건한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저는 이 온건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규율부 정호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명백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에 제정된 따끈따끈한 충청남도 인권 조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 2장 10절 찾고 있습니다.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 2항에 보시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열 질문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족보 관련 공약입니다. 족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험지를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외부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학교 선생님과 협의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년 별로 안 했잖아요. 영상은 존나 잘 만들었어. 저 처음부터 애들 시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의 공약을 학교 선생님과 협의하였는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저희는 당연히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현덕 선생님께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일단 선생님들의 입장은 한번 시험지가 선생님들 손에서 떠난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때 바로 파일럿하여 배부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외부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됩니다라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는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저희가 이걸 파일화하기 이전에도 당연히 시험지를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저희가 배부하지 않더라도 이미 배부할 학생들은 당연히 배부하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은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두의 족보 공약은 당연히 실현 가능성 있고 실현할 거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살펴거든.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 개별 질문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생청원 게시판 관련 공약입니다. 온라인 학생청원 게시판 시행 방법이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일과 학생 외에 외부인이 개입할 우려가 있고 한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하는 등의 사이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십시오. 아까 공약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러한 점들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익명으로 하면은 막 익명으로 DC처럼 막 아무 개소리나 올라오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 내린 결론은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게 하면은 아무리 찾아서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 정보는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승인을 한 후에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패들렛 그 사이트 설정을 바꿔서 이제 관리자 승인 이후 공개로 바꿨고요. 또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는 거 아니냐, 학생에서 막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한 우려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승주 선생님께 사전에 이제 상위 관리자 권한을 위임해서 저희가 거른 그런 게시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이승주 선생님께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존의 교육부 신문과는 다르게 익명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면서도 이러한 DC 같은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별공약 질문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별공약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데 질문의 개수는 각 후보자당 총 4개이며 후보는 30초에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1분 30초에 발언할 시간을 가집니다. 일단 기호 1번 후보자님께 반별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감사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약서에 따르면 작년 언론감사부가 진행한 청문회가 기대 효과를 내지 못했고 형식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기재한 청문회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문회가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각 구성을 문답의 부족이 아닌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인데 새로 구성할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학생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약서 작년 언감부가 굉장히 열심히 진행한 청문회 같은 경우에 좀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대 효과를 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윤영덕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신 그 청문회 파일을 보면 그 파일을 받은 날짜가 저희 학생 대부분이 집에 가서 귀성가입한 시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도 한 몫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러한 어쨌든 대의원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제 인식을 새롭게 이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대의원회에서의 조사 활동이 학생들의 이제 의견이나 이런 관심 혹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학생 자치정부의 답변 그리고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호 2번 후보자님께 구실동 양치대 설치에 대해서 반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치대 실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장 후보단도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인 것을 알면서 예산 등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공약인 것을 알면서 이를 공약으로 적어놓은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아까도 그 후보님 곽준석 후보자가 발표 때 설명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들으면 양치대 설치 되게 실현 어려운 공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약이다. 똥 싸는 데서 맨날 양치를 하게 둘 수는 없다. 이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공약서에 넣는 과정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처음에 그냥 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결국 뺄까 생각을 했는데 전대희 선생님께서 아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공약이다. 끝까지 한번 논의를 해봐서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봐라. 이래갖고 저희가 행정실장님까지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결국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실장님께서도 예산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이 예산 확보에 관해서는 그 화장실 개선이나 그런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견적서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그 대당 150이고 1, 2, 3년 다 설치해주면 450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관련해서도 해결이 되었고 그러니까 행정실장님하고 전대희 쌤 모두에게 이제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건 공약에 들어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기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돼갖고 이런 거 양치나 손 씻기가 질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최근에 되게 양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번 후보자님께 축제에 관해서 두 번째 답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서를 보았을 때 겨울에 한 이 축제는 32대 학생자치정부에서 실시했던 축제 및 활동들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후보단에서 계획한 축제에 겨울에 한 해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냥 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이제 인기와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바는 이제 이전 학생회에서 진행한 이제 축제들의 이런 좋은 점들, 좋았던 행사들을 모아서 조금씩 하나씩 떼어와서 이러한 이제 축제를 진행하려다 보니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32대 학생자치정부에서 실시했던 축제의 그런 행사들을 많이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요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한 방식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32대 학생자치정부와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할 수 있으나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여기 저희가 공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전부 축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으로의 과정을 거치고 축제준비위원회가 개설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논의를 해오고 한다면 차이점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며 이제 고유한 특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러한 축제의 새로운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학생회 관리 프린터 설치에 대해서 두 번째 반대 부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가 프린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신청해서 시스템이 마비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회 관리 프린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실 앞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게 되면 고장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놓으면 프린터가 그걸 알아서 프린트해주고 나중에 학생들이 그 분류된 것들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요. 네, 이게 당연히 이 한일고 400여 명의 학생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신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당이라는 것이 그게 학생들이 막 줄을 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린터에 줄을 쓸 필요 없이 수업 시간에도 일단 이메일로만 보내놓으면 점심시간에 이제 다 같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돈을 걷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것에 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는 돈을 걷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최대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 50원은 아닌 이제 수익이 거진 나지 않는 20원으로 책정을 해서 120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는 건 어떻게 거둘 거냐 하면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거둘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메일에 이제 저희가 PDF 파일로 보내시면은 장수를 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저희가 엑셀 파일로 만들면 신광서링처럼 나중에 학기 말에 다 같이 정산해서 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걷는 거는 학생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대 학생자치정부에서 진행했던 야광 및 미끄럼 방지 스티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한일고등학교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현재 교체를 통해서 밝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가로등의 빛으로 인한 야광 스티커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야광 스티커 설치 예정지 6곳 중 5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광 스티커 설치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광 및 미끄럼 방지 스티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끄럼 방지 효과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야광 및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선정한 위치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한일고등학교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는 미끄럼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야광 스티커가 설치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을 저희가 직접 느끼면서 직접 장소를 선정한 것이기에 미끄럼 방지 효과는 물론이고 야광 스티커로 인해서 밤에 더 잘 보이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서에 따르면 공약들 중에 학교 예산을 사용할 예정들이라는 공약들이 많은데 만약 그 공약에 대해서 학교가 예산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공약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하십시오. 일단 학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인 공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 주어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딱 100만 원만 학생의 마음대로 학생의 필요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샤워기 헤드 같은 경우에도 학생의 예산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실에 찾아가서 이거 행정실에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 소중한 1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학교 예산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써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아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그 돈만은 최대한 지켜내서 나중에 저희가 진짜 학생으로서의 업무를 했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예산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일단 교수통 양치대에 관해서는 행정실장님께 견적서까지 뽑아서 답변을 명확히 받았고요. 학생의 관리 프린터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환경 개선은 샤워기는 행정실에서 윤성원 사관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고 대소기 클리너는 안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학생 예산으로 사야 하거든요. 근데 2만 원 정도니까 2만 원치가 16번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2만 원은 100만 원에서 빠져야 될 것 같고 또 아예 기숙사 환경 개선 경첩은 개당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고등학교 공식 홍보 영상을 찍겠다고 하였는데 그 공식 홍보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재밌네. 생각할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한일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집에 가서 한영 외고 홍보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한일고도 한영 외고와 버금가는 명문고고 좋은 고등학교를 생각해서 이런 우리도 우리만의 좀 멋있는 우리 학교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 공약서에 이제 기입을 했고 실제 사업으로도 꼭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구체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체화하면 할수록 저희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는 한일고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한일고 그 자체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일고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 혹은 이 논의를 통해서 대의원 회의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화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외에 다른 문제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선된다면 이러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30초 남았습니다. 사업 계획 발표한 이후에 그 사업이 다가올 즈음에 관련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회 그리고 대의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하고 지원을 받을 건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문점이 있어. 너무 빠르고 많은 거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배수구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학생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시켜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화장실 배수구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께서 주기적으로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서 이제 깨끗함이 유지되지만 근데 그 텀이 있거든요. 배수구 청소를 하는. 근데 그 사이에 학생들이 막 더럽게 써서 샤워실이 막 악취가 나고 그럴 때 저희가 배수구 클리너를 들고 가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배수구 청소를 학생에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텀 사이에 이게 되게 더러워지는 시즌이 있다면 그때 막 학생의 그 정보가 전달이 되면 그때 저희가 가서 청소를 하겠다는 거기이기 때문에 학생의 환경부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예산 내에서 해결 가능한 가격이고 이게 다 여러 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선관위가 준비한 공약이랑 질문이랑 이런 거 다 들으셨는데 지금 조는 친구들이랑 딴짓하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끊고 10분간 휴식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화장실만 다녀오고 이 구성 안에서만 있으면